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오늘 전국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발표가 됐고요. 시세보다 워낙 낮은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지역별로 다 다르고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몇 군데 국토부에서 예시를 든 것을 보니까요, 건보료는 한 8,000원 정도, 보유세는 한 22만 원 오른다고 합니다. 변동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죠. 그래도 어쨌든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지역의 지역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 생생부동산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죠. 전화는 0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아미 이사와 함께 어떤 강의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 한국인의 우리나라의 이 노후 준비 현황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KB 그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의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노후 준비 얼마나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노후 준비,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바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노후 준비 얼마만큼 잘 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으로 이 노후에 대한 그런 금액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에서 만 74세에 그 금융 자산에 대한 그런 결정권이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시기는 2018년 말에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한국 가구의 이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9,008조 원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4,000조 원으로, 그리고 일반 금융 자산이 3,100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 대비 금융 자산, 즉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산이 한 2,700조 원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총 자산 규모는 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7.4%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였는데요. 일반 금융 자산이 한 8.1% 증가를 한 데 비해서 이 노후 대비 금융 자산은 6.2%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미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뭐 2017년도에 워낙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2017년 주가 지수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후 대비 금융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금 형태 중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연금 순으로 이 이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금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공적연금과 이제 사적연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적연금 안에 퇴직연금이 있고 이제 개인연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연금 안에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세제 적격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세제 공세제 이제 비적격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공적연금과,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세제 적격 개인연금, 그리고 비적격 개인연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네 가지의 연금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5가지 연금 중비 형태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 네 가지의 형태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을 연금 종합형인 군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공적연금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여력 부족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퇴직연금이 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가입된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 부족형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6.8%포인트 이제 하락해서 가장 적은 포션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금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5.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나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 지향형하고 여력 부족형이 이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공적연금에만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합 지향형하고 또 연금 종합형으로 많이 늘어났음을 또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연금 형태, 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은퇴에서 그 노후 소득으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되었는데 이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 부분이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그 나머지를 좀 메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득 수준별로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좀 봤을 때 하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이 국민연금만큼 차지하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최소생활비 그리고 적정생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최소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만 이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생활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비로 물어본 것이 이제 적정 생활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물어봤을 때 최소 생활비 평균 같은 경우에는 184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를 물어봤을 때는 264만 원으로 좀 최소 생활비랑 적정 생활비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전과 후, 그리고 월별 소득 수준별로도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체 가구 평균으로 봤을 때 최소 생활비 184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 263만 원으로 이 적정 생활비 대비한 최소 생활비 비중을 보면 한 70% 정도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평균인데 연령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40대와 50대가 가장 이 최소 생활비도 그렇고 적정 생활비도 그렇고 높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20대와 60대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가장 낮게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하고 은퇴 후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은퇴 전 같은 경우는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그리고 은퇴 후를 보면은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187만 원에서 147, 그리고 267, 그리고 296으로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적정 생활비 대비 최소 생활의 이 비중은 70%로 똑같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이제 소득 구간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은 300만 원 미만부터 이제 830만 원 이상까지 보면은 이 월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이 최소 생활비도 그렇고 적정 생활비도
이제 비율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역시 이 적정 생활비 대비 최소 생활비 비중을 보면은 거의 뭐 70% 언저리로 뭐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런 조사를 저도 이 조사 결과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 노후 생활, 이 골든 라이 이 이제 보고서 이름이 이제 골든 라이프 보고서인데 나의 노후가 정말 골든 라이프가 되느냐, 실버 라이프가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사회 현상이나 그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우리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요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들 꼼꼼하게 좀 잘 알고 계시다면은 나중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늘리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노력을 쓰는 그런 이렇게 원동력이 되는 이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자료가 좀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노후 소득 상위 구간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의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가 공적연금이었고 두 번째가 주택연금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을 이용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부동산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우아미 이사를 직접 만나서 질문도 드려보고 또 세미나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